네, 지금 5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그 지난 10년간의 진료 환경의 한 변화를 보시면은 뭐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봤을 때 이제 내원 일수 봤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8년에 81%에서 2017년에 75.7%로 점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외래 내원 일수에 있어서도 이렇게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건 마찬가지로 외래 요양급여 비용에 있어서도 종별로 봤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은 점점 10년 동안에 감소하고, 또 반면에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외래 환경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럼 이제 외래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요양급여 비용을 봤을 때 몇 가지 항목들로 이렇게 쪼개서 한번 그 비중을 과거 10년이랑 현재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것이 지금 의원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저 김기현 선생님께서 한 59%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는 28%입니다. 진찰료가. 근데 지금 23.3%로 좀 줄어드는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취양요법이라든가 이런 검사료 같은 것들은 점점 오히려 최근에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봐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일선 의료기관의 이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역할들이 많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것 내용들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2016년 그 전국 의사 조사를 실시해서 전체 이제 8,563명이라는 의사분들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이 중에는 이제 개원의부터 시작해서 교직의 교수, 다양한 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차 의료사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저 개원의만 뽑아서 3,338명을 기준했을 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개원의가 연 근로 시간이 연간 2,380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점심시간 다 뺀 거고요. 휴가나 이런 거 다 빼고 계산한 겁니다. 예, 근데 OECD 평균 그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1년에 1,770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시간은 2,160시간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개원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수면 시간도 저희가 봤는데 우리나라 개원의 수면 시간은 6시간 42분입니다. 전체 의사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6시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거를 기억하는데요. OECD 평균은 8시간 22분이고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은 29시간 49분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잡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화두가 주 5일, 52시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개원의 선생님들 중에 주 6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요 91%입니다. 반면에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2%고, 심지어 일요일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체 77% 정도는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일주일에 340명의 외래 환자를 보고 평균 일 59명, 약 10명의 외래 환자를 본다는 이런 통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그렇다면은 병원 선생님들께서 직접 진료하실 때 본인이 제공하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여쭤봤는데 3,338명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불만족하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43.5%입니다. 근데 커먼헬스 펀드에서 2015년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11개국 정도 되는데 불만족 비율이 저희 나라보다 높은 곳이 없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자고 더 많이 진료하면서 실제로 진료하시면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 세계적으로서 되게 좀 열악한 이런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하시는 의사들의 현 주소이고, 제가 시간 관계상 환자 만족도 부분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좀 가름하겠고요.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소개하셨던 논문도 저도 어떻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같이 겹치게 됐는데 예, 그만큼 더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선택된다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고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봐 보겠습니다. 67개국에 2,850만 건의 진찰권을 이제 분석한, 아까 BMJ 오픈판에 2017년도에 시킨 건데요.
방글라데시가 가장 적은 48초고 스웨덴이 20.5분이고 미국이 약 20분 정도로 나왔습니다. 5분 미만 진료하는 나라가 15개국, 5에서 10분이 15개국, 그다음에 20분 이상 진료하는 나라가 3개국인데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단연도 진찰 시간 자료가 확보가 돼서 이 본 연구자가 계산해 봤더니 연간 12초씩 진료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났고 영국 같은 경우에 4.2초씩 연간 진료 시간이 증가한다는 이런 또 통계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그러면 그 국민 1인당 내는 그 지출하는 의료비랑 과연 진찰 시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알스키어도 뭐 0.40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진료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정례상관계로. 그래서 15분 이상 진료하면서 또 의료비 지출도 높게 지출하는 나라 역시 미국이라든가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주로 해당될 것이고 그 3분 내에 짧게 진료하고 있는 그리고 진료비도 의료비 지출도 가장 낮은 국가들 같은 경우가 역시 후진국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현주소에 있을까요? 이게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OECD 통계에 하면 우리나라 지금 약 3,000불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회기선에 핏대는 그런 점을 한번 찍어 보니까 뭐 10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히 돼야지만 뭐 그래 우리나라 이 정도 돈 내고 돈 지출하면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 주소는 사실 이런 쪽에 가깝죠. 맨날 5분, 3분 미만의 진료. 그러면 다음 이 통계는 마찬가지로 이제 인구 1,000명당 1차 의료 수와 진찰료 간과의 그 진짜 시간과의 관계를 본 건데 이것도 뭐 아스키어 값은 낮지만 C값이 유의한 거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5분 이상 진료하면서 1차로서 높은 나라들, 선진국이죠. 3분 내외 진료에다가 1차 수수가 적은 나라들, 후진국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뭐 OECD 통계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가 뭐 1,000명당 2.2라고 나와 있는데 1차 의료수 통계는 0.78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맞는 또 회계선의 점을 찍어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10에서 15분 정도는 적당히 돼야지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정도 이 정도의 이 정도 진료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면은 뭐 진찰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떻게 선진국들은 이런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런 돈을 내고 이런 의사 수를 확보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진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진찰 시간과 비례해서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런 진료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참 특이한 구조다. 과연 3분 진료, 방위담회식 진료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좀 비이상적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분한 진료 시간이 보장이 되고 1차료가 이렇게 보장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논문들은 리뷰해 보니까 97년에 이거 자마야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의료소송이 감소한다는 이런 논문도 있고요. 또 의사 만족도가 증가하고 또 당뇨병 환자의 병원 입원율도 감소시키고 외래 민감질로 인하는 인구증도 감소가 됩니다. 환자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환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또 의사가 환자에 대한 기록 관리가 더 용이해지고 시간이 더 확보가 됨으로써 질 향상이 도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신보건 문제도 정확히 집어내고 또 중재를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고요. 그러면 짧은 진찰 시간은 반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당연히 환자의 불건강을 야기도 하고 의사의 스트레스와 또 번아웃을 증가시킵니다. 또 다제 복용, 그러니까 의사가 가능하면 약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방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또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고 아까 모델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환자 소통과의 결여 이런 것들도 야기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연구소에서 예전에 그 우리나라랑
해외 주요 국가들이랑 그 진찰료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형태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쉽게 표현해 드리려고 모식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진료를 외국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이랑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수준도 낮고 또 일차료에 좀 중점을 두지 않는 그런 형태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급 의료기관들이 더 높게 보상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보이려고 저희가 만들었던 자료고요.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김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미국은 이렇게 시간에 따른 차등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고요. 이제 향후 이제 2021년도에 요거랑 요거만 남고 이것이 통합될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처방료 신설 관련된 논의는 아까 이제 김영재 선생님께서 히스토리랑 배경을 설명을 하셔서 제가 뭐 그냥 이거는 많이 설명은 안 하고요. 저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모순이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간다면 약 처방을 받지 않은데 환자가 처방료가 포함된 진찰료를 매번 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방료가 신설이 된다면은 제가 이제 순한 감기에 걸렸을 때 처방료 돈이 따로 나온다면은 나 처방료 따로 처방 안 받고 그냥 물 많이 마시고 풍풍히 쉬면서 그냥 이런 유인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처방료 신설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제 향후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뭐 고려해 보는 것도 한번 저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 사례로 잠깐 뭐 제가 가지고 왔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진찰료와 처방료가 이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든가 3세 미만 또 만성질환 처방에 대해서는 점점 가산을 해주고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원해 처방 시에 가산해주는 이런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박리담회식 3분 진료 문화는 좀 탈피돼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한 진료 시간이 보장되고 그에 따라 충분한 이제 그런 그런 환경들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1차로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 보장과 각종 가산 항목들이 추가로 개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특수 장비라든가 검사 항목보다는 환자에 대한 관찰과 지속 관리가 중요한 이런 진찰료 또는 행위료에 대한 공보 재정 투입 비중이 좀 앞으로는 더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의 기본이 진찰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그래서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양질의 친절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성돼야 될 것이 제 이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